네, 이 어르신이 사생활을 보호받으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인실과 또 공용 생활 공간을 함께 갖춘 요양시설이 이 시범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 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어르신과 또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이 시범 사업은 언제부터 정확히 시작이 되는 건가요? 네,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요. 이는 올해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. 또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2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자, 이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. 이 유니트 케어라는 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진 용어인가요? 근데 유니트 케어는 이제 어르신이 요양시설과 이 공동생활시설에서도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에게 하나의 유니트, 그러니까 이 시설 내 하나의 이제 별도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모델인데요. 여기에는 이제 1인실 생활 공간과 거실처럼 이 공용 공간을 함께 갖춰서 이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또 공동 생활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요양시설이긴 한데 내 집과 같은 아주 편안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 한국형 유니트 케어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 욕구 등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서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좀 더 세심한 이 개별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인데요. 이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학교나 병원처럼 이 중앙에 복도가 있고 좌우에 여러 명이 이용하는 방을 배치하는데 네. 이러한 구조는 아무래도 이제 소수 인력이 다수를 관리하기 쉬운 방식인 거죠. 네. 근데 이 유니트 케어는 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생활 단위 공간을 중심으로 내 집과 같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인데, 유니트 케어는 이 아파트 몇 개를 모둠으로 배치한 것과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 유니트는 가족 구성원이 침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실이나 주방, 또 화장실, 베란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제 아파트 구조와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이는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과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전망입니다. 네. 뭐 약간은 쉐어룸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. 아무래도 이 어르신 복지의 그런 질적 성장으로도 볼 수가 있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유니트 케어는 이제 한국보다 이 고령화율이 훨씬 높은 일본에서 이 어르신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됐고, 또 그 결과는 이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. 이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이 치매를 앓는 경우가 많은데, 치매 어르신은 아무래도 이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현재 대형 요양시설은 이 요양보호사들이 근무 조에 따라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, 유니트 케어가 도입되면 특정 직원은 특정 유니트에 이제 배치되어야 하는 거죠. 이렇게 하면 그 직원은 이제 그 유니트에 사는, 그러니까 그 공간에 사는 어르신과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고, 또 어르신의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고요. 궁극적으로 유니트 케어는 이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감을 키워서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 내 집 같이 편안한 요양시설, 이 유니트 케어 병원에서 지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 네, 이번 시범 사업에서 유니트 케어 이용 비용은 기존 요양시설의 이용 비용과 동일한데요.
장기 요양 1등급을 받으신 분의 경우 이 요양시설 이용 비용이 하루에 84,240원 정도 됩니다. 한 달로 치면 252만 7,200원이 되는데 이게 본인 부담률이 20%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50만 5,440원을 이제 부담하면 되는 거죠. 네. 자, 그러면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설비나 관리비 부담이 좀 높아지는 건가요? 네, 이 말씀처럼 유니트케어 도입은 이 시설 설치비와 또 관리비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. 현재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연면적으로 입소 정원이 1인당 20.5제곱미터, 요거 3.3 이제 곱해보면 이제 평수가 나오겠죠. 침실은 1인실이 9.9제곱미터, 또 2인실은 16.5제곱미터, 3인실은 23.1, 4인실은 29.7제곱미터 이상이고, 다인실이라고 하더라도 1인당 6.6제곱미터 이상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, 따라서 이 9인이 정원인 이 공동생활 가정의 침실 면적은 3인실이 만약에 3개라면 69.3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겠죠. 네. 또 1인실 9개를 마련한다면 89.1제곱미터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. 또 여기에 공유 공간을 포함한다면 아무래도 더 넓은 공간과 그만큼의 이제 시설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요양시설의 필요 공간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건축비도 늘어날 테고, 이에 따른 뭐 관리비 이런 것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마치고 이를 본 사업으로 수행할 때에는 이 요양시설 이용 비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는 건데, 이 서비스의 편리함은 사실 자부담이 원칙이기는 합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시내버스와 택시 같은 거죠. 네. 시내버스가 싸지만 택시는 아무래도 비싸고 좀 편리하지 않습니까? 네. 빠르고. 그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음. 되는데, 이 부분에서 이제 어르신과 가족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. 또 그렇다고 이제 정부 책임을 대신 이행하는 이 민간 기관의 부담을 또 마냥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좀 전에도 이 유니트 케어 이용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, 또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뭐 어르신이나 또 가족분들에게 꽤나 부담이 되는 비용이 뭐 식대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? 네, 이 유니트 케어가 표준이 되면 요양시설 이용료가 늘어나는 게 당연지사라면 이 정부와 이 건강보험공단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식대를 요양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,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. 한때 병원에서는 이 식대도 전액 자부담이었거든요.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 수가도 포함되어 있긴 하고요. 네. 현재 입원료의 본인 부담 비율이 20%고요. 식대는 본인 부담 비율이 50%니까 요양시설도 이에 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.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이용자 식대를 수가에 포함시키고 이 본인 부담 비율은 50%가 적정하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, 이 밖에 뭐 기타 비용은 어떤가요? 네, 현재 이제 이용자, 그러니까 당사자와 이 가족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비용이 주로는 이제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네. 이게 부가적인 물품들인데, 이게 점진적으로는 이제 보험 수가에 이것들도 좀 포함시키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대폭 이 급여 항목으로 바꿔서 환자 부담을 줄이고 또 보장성을 높여왔는데, 이 또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본인 부담을 좀 더 줄이고 또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이렇게 뭐 유니트라는 이 공간이 꽤나 훌륭해 보이는데, 하지만 뭐 내 집만 하지는 못하겠죠. 이 시설 거주율을 좀 낮추기 위한 그런 방안도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뭐 이렇게 서생면이나 뭐 온양읍 또 군산읍 같은 곳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보면 불편해도 아무래도 집이 좀 마음이 더 편하긴 하거든요. 네.
근데 이제 말씀처럼 이제 어르신이 건강을 유지해서 이 장기 요양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게 어르신 대상으로 이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 예방적 건강관리는 이제 어르신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잘 받으면서 뭐 음식물 섭취라든가 또 운동, 또 스트레스 관리, 또 약물 복용 등을 통해서 이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돕는 체계인데, 이 건강관리를 잘 해서 이 건강 수명을 늘리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또 불필요한 고통과 의료비를 이제 피할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, 뭐 어떤 게 있다고 하나요? 근데 일단은 충분히 물을 마시고 수면도 잘 취하시고 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좀 적당한 근력 운동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, 여기서 이제 근력 운동은 뭐 골밀도라든가 신진대사, 또 기분, 또 면역 체계와 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해서 이 건강 수명,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제 오래 지내실 수 있는 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. 뭐 스트레칭이나 팔굽혀펴기 또 풀업 같은 것들은 뭐 언제 어디서나 장비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니까 틈틈이 습관화하시면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도 또 연세가 좀 더 들어도 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. 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이 전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들의 역량과 또 그 기관의 이제 투명성인데요. 이 정부는 이 장기 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이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또 방문 요양, 목욕, 간호처럼 이 방문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재가 기관 확대 등 이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해서 이 기관 운영의 또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. 이 현지 조사를 한다라든가 이 장기 요양급여 이 부정수급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또 근거 중심의 현지 조사를 통해서 현장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도 하고요. 이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이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요. 이를 통해서 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기능을 충분히 좀 확보하도록 자격과 관련된 변화 내용이나 또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네. 자, 정부가 계획대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면 아무래도 재정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요? 네, 이 아무래도 이 고령화, 그러니까 어르신 인구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그에 따른 이제 재정 지출 증가를 고려해서 적정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이제 방안이 필요해 보이고, 그래야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15년에 이 건강보험료의 6.55%였어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올해는 12.95%로 2배가량 인상을 했는데요. 매년 이 평균 소득과 건강보험료율도 이제 인상되기 때문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이제 피보험자 보수월액의 약 0.918%라고 합니다. 그렇게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모으면 제법 뭐 큰 돈이 되겠죠. 정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공적 부담 강화와 함께 이 장기 요양 기간의 경영 합리화를 좀 더 장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